신경계. 신경계는 내가 알기로는 신경계가 뭐지? 외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수용을 해서 판단, 명령까지 해서 어떻게 반응계에서 반응을 할 수 있게끔 전달해주는 전체 체계를 신경계라고 하지. 이 신경계 근데 자, 왜 계자가 붙었냐면 한 가지가 아니라 그지. 무슨 신경계와 중추 신경계와 그리고 말초 신경계가 있다는 거다. 말초 신경계. 그러면 중추 신경계 안에 개니까 이것도 혼자가 아니고 구성 요소가 최소 두 가지라는 거지. 누구와 누가 있냐면 뇌와 척수가 있다는 거야. 뇌와 척수. 그러면 말초 신경계에서는 사실은 얘들을 두 가지로 나눠. 어때? 세부학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이렇게 나눌 거거든. 그러면 일단 해부학적으로 나누자면 우리 머릿속에 머리뼈 안에 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척추뼈 안에 척수가 있을 거라는 거지. 되겠나? 그러면 뇌와 척수는 중추신경계고 뇌에서 뻗어나와서 얼굴에 쫙 분포하고 있는 거 무슨 신경? 뇌신경. 그리고 척추 옆에 척수 쫙 뻗어있는 거 이게 척수신경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뇌신경이 몇 쌍? 12쌍 31쌍 어깨 1년 마지막 날 12월 31일처럼 기억을 하고 그래서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있다. 이렇게 됐지?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따로따로 볼 거라는 거지. 그 중에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되어 있는데 그림상으로 보면 일단 커다랗게 있는 게 누구? 대뇌. 그 앞에 요쯤 요렇게 있는 사이에 있는 게 간뇌. 그 다음에 뒤통수에 무슨 뇌? 소뇌. 이렇게.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게 있대. 마법사 지팡이처럼 생긴 거. 마법사 지팡이처럼 생긴 거 세 개 이름이 중간뇌, 뇌교, 연수. 그치. 여기 볼록하게 생겼던 거. 뇌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중간뇌. 그 다음에 약간 볼록, 또 볼록. 요렇게 됐을 때. 됐나? 요 위에 거 중간뇌, 뇌교, 연수. 중간뇌, 뇌교, 연수. 이렇게. 됐지? 얘들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뇌줄기. 뇌줄기. 생명활동하고 조금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됐나?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가 뇌면 그 밑으로는 누가? 척수가 될 거야. 척수가. 자, 그러면 대뇌, 중간뇌, 소뇌. 아이고야, 간뇌하고 순서가 좀 엉망이네. 간뇌, 연수 그대로 할게. 일단 대뇌와 소뇌는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대뇌는 겉질과 속질로 나누어진단 말이야. 그럼 대뇌가 겉질과 속질로 그리고 척수가 겉질과 속질로. 됐지? 요거는 같이 구분해서 외워야 되고 겉질, 속질. 자, 기억을 해야 되는 건 겉질, 속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경, 세포체냐 오케이? 축사, 돌기냐에 따라서 색이 결정된다는 거지. 신경 세포체가 있으면 얘가 회색. 그 다음에 축삭 돌기가 있으면 얘가 흰색, 백색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거지. 그러면 사실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건 신경 세포체. 대뇌는 겉질이 회색질. 척수는 속질이 회색질. 그래서 우리가 척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간에 선생님 헬기 착륙장처럼 회색 있다. 그래서 이렇게 척수가 와서 신경세포체가 있고 또 이렇게 시냅스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신경세포체는 항상
H자로 되는 속질 안에 있더라. 됐지?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분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뇌는 정신활동, 고등정신활동에 중추가 되었다. 그래서 판단, 명령, 사고 다 있고, 중간뇌는 누구? 눈에 관련된 거. 여기 눈 바로 뒤에 가면 중간뇌가 있을 거거든. 제일 작은 뇌. 그래서 얘들은 뭐 조절하냐면 홍채 면적. 우리가 이야기하면 여기에 밝기 조절하기 위해서 요 구멍이 뭐지? 동공. 그치? 이 바깥쪽이 홍채 면적을 조절해서 동공 크기 조절한다. 밝기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동자 돌릴 때 안구 운동, 오른쪽 왼쪽 돌리게 되었을 때 거기는 근육 운동, 중간뇌가. 오케이. 손에는 대뇌와 함께 수의 운동을 조절을 한다. 수의 운동이라는 게 뜻이 대뇌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내가 지금 글씨 쓰는 거, 축구공 차는 거 등등등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근육 운동. 이게 수의 운동. 얘를 조절해서 글씨 조금 더 예쁘게, 공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또는 평형유지. 내가 균형을 잘 잡고 설 수 있는 건 손해. 술 마시면 비틀비틀거리는 게 손해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비틀비틀거린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간뇌는 얘는 중요하지. 뭐에? 항상성 조절의 중추다. 항상성이 세 가지 뭐 있었지? 체온, 삼투압, 혈당량. 그렇지. 체온하고 삼투압하고 혈당량하고 얘들 조절의 중추가 같네. 연수는 너희가 알겠지만 심장이 뛰고 호흡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소화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세 개. 배설 빼고 우리가 기관계 통합했을 때 그때 배설 빼고 심장, 순환, 호흡, 소화 얘의 중추가 된 게 연수였다. 그리고 뭐가 일어났다? 신경 교차가 일어나더라. 됐나? 오케이. 자, 그래서 중추신경계가 있었었고 중추신경계 중에서 대뇌, 손에부터 쭉 연수까지 이야기했고, 그럼 척수는 팔다리에서 오는 거 또는 내장에서 오는 거 얘들을 갖다가 뇌로 전달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러면서 얘들은 이렇게 속질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요게 중요하고, 또다시 척수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한테 만약 이게 등 쪽이고 여기가 배 쪽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혹시 전근, 후근 기억나나? 말이 전근, 후근 이렇게 있었거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척수할 때 찝찝하게 얘들은 우린 앞으로 먹고 뒤로 싸는데 얘는 뒤로 들어온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후근 얘가 뒤로 들어올 거다. 감각신경. 그치. 감각신경. 그 다음에 전근, 운동신경. 자, 여기서 운동이나 감각 말고 다른 용어를 하나 쓰자. 구심성 또는 원심성. 맞지? 그럼 어느 게 구심성? 기억. 구심성. 그치. 이응. 원심성. 이렇게 될 거란 거지. 구심성, 원심성 있었던 거. 이렇게 나. 그래서 척수는 일단 뒤로 들어와서 앞으로 나갈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냅스 이루고 있을 건데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감각이란 말이야. 그럼 뒤로 들어온다. 등 쪽이었다. 그 다음에 앞쪽으로 연결되어서 얘가 근육으로 연결이 되더라. 이런 게 있을 거란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잠시 프린트 빈칸에 마구마구 있는데 첫 번째 신경계 오른쪽 그림부터 먼저 하자. 사람의 신경계거든. 지금 기호를 달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일단 사람의 신경계인데 무슨 신경계? 중추신경계에 뇌와 척수가 있어줘야 되겠지. 그림의 왼쪽으로 중추신경계. 그림으로 보니까 위에 게 뇌일 것 같고 밑에 게 척수일 것 같다.
됐나? 오른쪽에 그러면 중추신경계 말고 무슨 신경계? 말초신경계. 그래서 무슨 신경이? 뇌신경이 12쌍. 그렇지. 신경은 어떻게 했지? 척수신경이 31쌍. 됐습니까? 자, 다시 빈칸 보겠습니다. 빈칸. 중추신경계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뇌와 척수. 그렇지. 여기 뇌신경, 척수신경. 그렇지, 이거 맞지? 뇌신경, 척수신경. 그렇지? 됐나? 자, 그러면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되어 있다라고 됐고, 감각기를 통해서 들어온 거 종합 분석. 종합 분석 밑줄 판단을 할 거다. 판단 동그라미. 그리고는 반응기에 명령을 내릴 거다. 명령 동그라미. 중추신경계가 받아들여서 판단 명령까지 한다. 말초신경계는 감각계에서 받아들인 걸 뇌와 척수로 보내줘야 되겠지. 뇌와 척수로 전달을 해주고, 그러면 중추가 명령을 내렸겠지? 그 명령을 다시 어디? 자, 저거를 근육이나 분비샘 명령을 하면 얘가 근육이거나 분비샘, 내분비샘, 외분비샘 다 되는 거라. 분비샘 등의 반응기에 전달한다. 그 밑에 줄에 반응기. 됐나? 그러면 뇌에 연결된 뇌신경 몇 쌍? 뇌신경 12쌍.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게 있대. 뇌신경은 중축의 말촉에? 말촉. 그 다음에 척수에 연결된 거 누구? 척수신경 31쌍. 됐나? 예스. 그럼 중추신경계 뇌가 있다. 뇌는 척수는 포함 안 돼. 몇 개? 둘, 넷, 6개. 왜 6개냐? 뇌교까지 넣어서 6개가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대뇌. 대뇌는 겉질과 속질로 구분되면 대뇌 겉질은 무슨 색? 회색질이다. 속질이 백색질이다. 좌우 두 개의 방구로 돼 있다. 그래서 좌방구는 오른쪽을, 우방구는 왼쪽을 담당을 할 거다. 신경이 교차되어 있으니까 연수에서. 그 밑에 기억, 뭐 추리, 상상, 언어 등등등 무슨 활동? 정신 활동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밑줄 감각과 운동의 중추 밑줄 쫙. 전체적인 중추는 뇌다. 대뇌 그것도. 대뇌 겉질은 기능에 따라서 이 기능에 따라서 대뇌 겉질을 얘를 기능으로 나누면 연합형, 운동형, 감각형. 감각형, 연합형, 운동형. 수용하는 부분이 있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 명령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예스. 자, 근데 거기에 사실 추가가 돼야 되는 게 하나가 있거든. 그게 이 그림인 거야. 밑으로 내려와서. 자, 대뇌를 기능에 따라서도 나누지만 위치에 따라서도 나눈다는 거지. 됐나? 위치에 따라 나누면 어떻게 나누냐면, 자, 쌤 요렇게 있었을 때 원래 뒤통수가 조금 쳐져. 됐나? 혹시 여기 시각 이렇게 적혀있나 그림에? 이게 시각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앞에 눈이 있었고 눈에 거 다이렉트로 쫙 봐서 대뇌한테 명령을 할 거니까 시각이 있는 쪽 쭉 처진 부분이 이게 뒤통수. 됐습니까? 그러면 자, 뒤후, 앞전, 옆에, 측면 이렇게 할게요.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두자가 머리 두자 써서 뇌에 있는 거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있는데, 그러면 시계 반대로 돌아가면 11시 방향이 전두엽 되겠죠. 7시 방향이 측두엽, 한 4시 방향 후두엽. 그러면 꼭대기 위에 여기를 뭐라 하느냐? 두정엽. 정수리. 두정엽. 됐습니까? 그래서 위치에 따라 나눴다, 기능에 따라 나눴다.
이 단어를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이랬지? 일부러 기능에 따라서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 두정엽 이렇게 나눴다라고 부를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다시 올라갑니다. 손해. 손해는 대뇌와 함께 밑줄. 그러니까 혼자 단독은 못해. 대뇌가 글씨 써라 하면 글씨 조금 더 이쁘게 이렇게. 대뇌와 함께 수위운동을 조절, 밑줄 쫙. 수위운동을 조절한다. 수의 운동 무엇이냐? 자, 그 페이지 오른쪽 끝에 밑에 수의 운동 빈칸이 있어. 동그라미 3번 수의 운동 팔다리를 움직이는 자 골격근 운동 밑줄 사람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운동 수의 운동 수의근 불수의근 들어봤지? 의지하고 상관없이 심장, 내장, 근육 움직이는 거. 오케이?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또다시 하나 손에는 수유운동을 조절하고 평형 유지 평형 유지를 했다. 평형을 유지. 간내는 간내 뭐와 뭐로 나눠진다? 시상과 시상하부로 나눠질 건데 중요한 일은 누가 다 한다? 시상하부가 다 할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성되며 자, 그 다음 거 물결 중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의 최대 중추, 최고 중추 요걸 꼭 기억을 하는 거. 일을 잘하는 게 누구? 시상하부. 얘가 중추다. 그 밑에 누구를 조절할까? 항상성. 혈당량, 상투압, 체온을 조절할 거다. 그러면서 자 오른쪽 옆에 그림 있지? 혹시 간내 찾겠나? 간내 있었을 때 혹시 뇌하 수체까지 있지? 간내가 요 사이에 있었을 때 간내가 딱 있으면 거기 연결해서 앞쪽에 이렇게 달린 거 뇌하 수체 전역 후역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간내의 세 번째 줄 시상하부 아래쪽 끝에 뇌하 수체가 있고 끊고 뇌하 수체 내라 다른 내분비샘의 기능을 조절할 거다. 왜? 뇌하 수체 전엽에 뭐뭐뭐 자극 호르몬. 그치? 그래서 다른 내분비샘의 기능을 조절할 거다.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중간내 무슨 운동? 안구 운동, 홍채 운동 조절을 할 거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중간내 반사, 동공 반사 이런 얘기를 쓴다. 됐습니까? 넘어와서 뇌교. 자, 뇌교가 얘를 잘못되면 사람이 발작을 하는 거라.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근육이 움직여버리거든. 대뇌와 손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다. 이해되겠나? 그러면서 호흡 운동 감당한다. 그 정도 알고 연수, 신경교차, 동그라미. 그리고 뭐 할 거다? 소화, 호흡, 순환. 됐나? 심장 또는 호흡, 소화 이렇게 될 거니까 순환, 호흡, 소화에 관련된 거 중추가 연수. 됐나? 그 다음 무조건 반사의 중추 기억나나?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몇 가지 있게? 세 가지. 무슨 반사? 중간내 반사, 연수 반사, 척수 반사. 이해되겠나? 그래서 어떻게 얼굴 위로 눈 말고 눈의 안구 홍채 말고 눈물이 난다, 콧물이 난다, 음식이 들어갔더니 갑자기 침이 분비된다. 얘는 다 연수 반사. 재채기 하품까지도. 됐습니까? 그래서 반사의 중추다. 됐지? 자, 오른쪽 아래쪽에 대뇌 겉질과 속질이 있는 그림 있지? 그 그림에 대뇌 땡땡은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가 있다. 이런 신경세포체 밑줄. 신경세포체가 있으면 무슨 색깔일까? 신경세포체가 있으면 회색질이겠지. 그치? 겉질, 속질. 겉질은 신경세포체거나 아니면 가지돌기가 있어서 회색으로 보이고
됐습니까? 그러면 누구는 속질은 마리집이 있는 또는 뭐 축삭돌기 이런 걸로 됐다. 그래서 무슨 색? 회색. 됐나? 응. 혹시 궁금한 거? 여기까지 됐나? 궁금한 거? 색이요? 아 미안 쏘리 마지막에 백색. 마지막에 쏘리 백색. 뒷페이지. 척수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야. 척수의 겉질은 축삭돌기로 이루어진 백색질. 속질은 회색질이죠. 그렇지. 신경세포체 체크해 주시고 회색질이다. 그래서 연수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네. 연수에서 척수까지 쭉 이어지는 건데 그때 일단 마디마디에서 몇 쌍이 나온다? 31쌍 신경이 나오겠지. 그래서 온몸에 뻗어있다. 그 밑에 빈칸이 있는데 전근 후근일 거거든. 그래서 빈칸에 누구와 누구로 나눠진다? 전근과 후근으로 나눠진다. 그 밑에 표에 그럽니다. 배 쪽에서 나오는 밑줄. 배 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전근일까 후근일까? 배, 전근. 그러면 뒤로 들어서 앞으로 나오지. 나오는 거니까 운동 원심성이 되겠지. 원심성. 후근이 그러면 등 쪽으로 들어가는 거겠나? 빈칸에 후근 있고 등 쪽으로 들어가는 밑줄. 그러면 얘들은 감각이겠지? 감각은 무슨 성? 구심성.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기능에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 밑줄 쫙. 뇌하고 말초신경 사이를 연결해 준 게 척수다. 그럼 반사의 중추로는 톡 치면 무릎 반사. 아 뜨거워, 아 따가워. 이거는 회피 반사. 회피 반사. 그리고 뭐 거기 뭐 젖분비, 땀분비 이렇게 있긴 하단 말이야. 그거 말고는 똥 누고 오줌 누는 거. 배뇨 반사. 배뇨 반사. 요것도 사실은 척수에서 담당을 한다. 됐지? 오케이. 그럼 큰 3번 말초신경계가 있거든. 자, 일단 중추신경계하고 달리 말초신경계가 있어. 말초신경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 거지. 어떻게? 말초신경계도 두 개로 나눴어. 하나는 들어오는 거, 하나는 나가는 거. 구심성과 원심성. 그렇지. 구심성이 있고 원심성이 있는데 또다시 원심성은 두 개로 나눠지겠지. 누구와? 체성과 자율로. 그렇지. 이 체성과 자율. 이렇게 나눠지는 거 어디 있느냐? 여기 오른쪽 옆에. 지금 빈칸 안 했고 말초신경계다 구심성 뉴런이 있고 원심성 뉴런이 있다. 원심성 운동에 관련된 건데 체성신경계가 있고 자율신경이 있다. 그러면 체성신경계에서 내려가는 얘들은 골격근. 요건 하나 적어주시고 요식도에서 골격근의 운동을 할 거다. 그에 비해서 자율신경계에서 내려가는 얘들은 혈관, 분비샘, 혈관이나 분비샘, 내장기관 여기를 조절할 거다. 내장기관. 자, 그러면 선생님 다시 얘기할게. 일단 구심성은 우리가 감각일 거고, 그리고 체성, 그리고 자율 여기에 이제 포커스해서 볼 거란 말이야. 저기서 포커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체성과 자율은 큰 차이점이 뭐냐면 그 감각은 얘들아 일단 핵심적인 거 뉴런 마리진 뉴런이었다. 근데 신경세포체가
한복판에 있었다. 이게 채성신경계 있었었고, 채성 중에서 사실은 감각이지, 그지? 요즘 이걸 채성에다 딱히 넣지는 않더라. 감각. 그러면서 얘는 뭐 중심성 이렇게 넣는 거고, 원심성은 그러면 한마디로 중추. 누구나 뇌나 척수와 같은 중추에서부터 말초로 이어진다는 거지. 근데 이 말초신경 중에서 크게 두 가지. 누구와? 채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 채성신경계는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면 반응계 연결될 건데, 뉴런이 신경세포체 하나로 말의 집이 있는 걸로 끝까지 연결될 거고, 자율은 앞에 거, 뒤에 거. 신경절을 두고 두 개가 시냅스를 이루면서 반응기에 연결될 거란 거지. 그 중에서 앞에 게 길고 뒤에 게 짧고, 그치? 요 위에 거 이름이 교감, 밑에 게 부교감, 맞나? 교감신경, 부교감, 신경,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 쌤은 어떻게 외웠다? 글씨 쓸 자리가 별로 없네. 두 글자만 쓰자. 글씨 쓸 자리가 많네. 부교감 이렇게 외웠고, 앞에 거는 말해진 뉴런, 앞에 거는 말해진 뉴런, 뒤에 거는 윗말해진 뉴런. 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이게 중요하다. 자, 일반적으로 시냅스를 이루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신경 전달 물질, 대표적인 이름 뭐라고? 아세틸 콜린이었지. 맞지? 근데 아닌 게 한 군데 있지. 어떻게?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 여기. 여기만 뭐? 노르 에피네프린. 노르 에피네프린. 이랬나? 나머지는 모두 다 아세틸콜린. 됐지? 그러면서 시냅스를 이루고 있다. 여기를 신경절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채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신경절이 있느냐, 신경절이 없이 하나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게 핵심. 됐지? 오케이? 그러면 교감, 부교감 중에서 얘들의 기능, 보통 교감신경은 자, 요렇게 있었으면 뇌가 있었고 척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의 중간에 신경세포체들이 있고, 그리고 앞에 절이 있고 멀리 가서 여러 개의 감각기들이 쫙 있었죠. 맞지? 이렇게 된 거고, 자, 부교감은 여기에 부수적인데 신경세포체가 있다. 위에 뭐 있더라? 중간뇌, 연수. 여기 중간뇌에 신경세포체가 있는 건 홍채 조절할 거고, 연수에 신경세포체가 있는 건 위도 되고 간도 되고 심장도 되고 다 되고. 그리고 척수 끝에 이건 어디? 방광으로 연결될 거다. 됐나? 그럼 일반적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위험에 대처하는 상황이 돼. 그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생길까? 위에서부터 쫙 내려가면 동공이, 눈이 커질 수는 없겠지. 이 눈이 갑자기 어떻게 커지겠노? 동공이 커질 거다. 넓어질 거다. 동공이 확. 심장박동은 그치? 심장박동수는 빨라질 거고, 호흡이 잘 일어나야 되지. 기관지는 확장, 넓어져야 돼. 공기
여기 막 들어와야지 에너지 막 내실 거니까. 맞지? 혈당은 높여야 될 건 낮춰야 될 거. 에너지를 만들어야 될 거니까. 혈당을 높여줘야 되겠지. 그냥 혈당을 높일 거고. 단 혈당을 높이되 소화는 되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냐? 다른 거 전투 태세인데 지금 밥 먹은 거 소화시킬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게 조심. 소화가 뭐 될 거다? 억제가 될 거다. 그래서 밥 먹고 난 뒤에 긴장하거나 밥 먹을 때 긴장하면 체하는 거. 이유가. 자, 되게 긴장하면 화장실은 가고 싶어. 근데 갔더니 오줌이 안 나와. 방광이. 그렇지. 커져버린 거야. 확장. 또는 이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방광이 커다라니까 있잖아. 오줌 많이 찾는가 봐 했는데 사실 오줌 조금밖에 없어. 얘가 커지니까 오줌 누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근데 가봤는데 얘는 줄어들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오줌 나올 리가 있다 없다? 없다. 됐지? 그래서 일단 방광에 대해서 신경 쓰고 소화 억제, 혈당 증가 요거 신경 좀 써야 돼. 교감은. 됐나?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해볼까? yes. 프린트. 말초신경계를 구성하는 게 일단 해부학적 이렇게 된다. 해부학적으로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있을 거다. 그래서 뇌신경은 얼굴에 주로 분포할 거고 12쌍이고 척수신경은 온몸에 그러니까 발끝까지 존재하게 될 거다. 기능적인 구성. 기능적 그게 바로 우리한테 동그라미 1번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거는 무슨 뉴런? 부심성 뉴런.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반응기에 보내는 건 원심성 뉴런.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부심성, 원심성은 뭐? 기능적으로 나눴다는 거지. 기능적으로. 옆에 체크해주면 좋겠지, 그지? 말초신경계 모식도에 부심성, 원심성은 기능에 따라서 들어오는 건지 나가는 건지에 따라서 나눠놨다. 됐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원심성이 할 말이 많은 거야. 원심성 뉴런은 골격근의 운동 동그라미. 일반적으로 뼈에 붙어있는 근육을 움직인다? 자율일까 체성일까? 체성이 되겠지. 체성신경계. 내장기관 동그라미. 내장기관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거. 얘들이 무슨 신경계? 자율신경계. 됐습니까? 그 중에서 밑에 큰 2번. 체성신경계는 그럼 감각일까 운동일까? 원심성 중에 체성일까? 운동.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뇌 지배 받을까 안 받을까? 체성신경계. 골격근이니까. 받겠지. 대뇌의 지배를 받아 끊고. 의식적인 골격근의 반응을 조절 밑줄적 의식적으로 골격근의 반응을 하는 게 내가 체성신경계. 그러면 중추와 반응기 사이에 신경절이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중추와 반응기 사이에 신경절이 없이 하나의 뉴런으로 구성이 됩니다. 빈칸 조금 길제. 없이 하나의 뉴런으로 구성. 그림 바로 위에. 이해됐습니까? S. 그래서 끝에는 얘라 누가 우리 신경 전달 물질 이름이 아세틸콜린. 그림으로 확인했지? S. 그 밑에 큰 3번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더라. 대뇌 X. 대뇌 빈칸 넣어야 되죠? 넣고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 대신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 중간뇌 또는 간뇌, 연수 얘들을 조절을 받지 않을까? 맞지? 오케이. 그래서 중간뇌, 간뇌, 연수 조절을 받아 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얘는 대뇌가 하는 건 의식. 얘들이 하니까 무의식적이다.
빈칸에 무의식적 되겠나? 무의식적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을 하는 거다. 자, 2번의 별표대. 자율신경계의 말단 어디 있다고? 내장기관이나 분비샘이거나 혈관에 부품 있다. 자율신경계의 말단은 혈관, 분비샘, 내장기관 거기에 분포를 할 거다. 그래서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전반적으로 생명에 필요한 거 다 담당을 한다. 중추에서 반응기까지 몇 개의 뉴런? 2개의 뉴런이 2개의 뉴런이 뭐를 이룰까? 시냅스로 신경절을 이루겠지. 맞지? 그 신경절에서 시냅스를 형성한다.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다. 신경절에서 시냅스를 형성을 할 거다. 됐습니까? 뒷페이지 넘어가서 그럼 교감과 부교감으로 나누어졌을 때 자, 교감신경은 어디에서 신경세포체가 나오지? 이랬잖아. 이거 쌤 뒤에가 다 정리할 건데 신경세포체 위치하고 중추하고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대. 다른 얘기 돼. 오케이? 자, 일단 너희들한테는 신경세포체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땡땡땡에서 나온다. 이게 신경세포체 위치인 거야. 되겠나? 그럼 어디에서 나올까? 교감은 척수의 중간 부분. 척수의 중간 부분에서 나온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전 뉴런이 있고 이후 뉴런이 있지. 어느 게 짧다? 이전에 게 짧았지. 그 문장에서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거 주어져 어떻다? 짧다. 되겠나?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은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만 세모 노르에피네프린. 기억나지? 요거 무조건 세모할 거다. 노르에피네프린. 이건 세모. 그럼 이런 부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가 어디 있느냐? 중간 내거나 연수거나 척수의 꼬리 부분, 척수의 끝부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 부교감신경은 어디에서 나올까? 중간 내, 연수, 척수의 끝부분에서 나온다. 이전 뉴런이 훨씬 더 길겠지. S. 이전 뉴런 E 했으니까 길다 될 거고. 모든 다른 부분의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일 거다. 표현과 채워졌지? 그리고는 밑에 그림에 하나만 확인. 선생님은 이 그림에서 이렇게 얘기할게. 지금 여기 심장이 있단 말이야. 심장이 있는데 시냅스를 이루는 위치에 따라서 말이 좀 생략을 했는데 그 위에 게 교감이겠지. 밑에 건 부교감신경일 거잖아. 일 거면 심장, 신경세포체 위치가 어디라고? 교감이면? 척수. 여기 신경세포체가 있는 이 위치가 척수래. 근데 부교감신경 신경세포체가 있는 위치는 연수가 되는 거야. 심장 박동해주면서 여기 연수. 요것 좀 추가. 신경세포체 위치. 신경세포체의 위치. 그게 지금 파란색 적어놓은 거. 교감은 척수. 그리고 부교감은 연수.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요즘 포커스가 되고 있는 거거든? 매우 중요하대. 자, 잠깐만. 혹시 이걸 갖다가 전근, 후근. 교감신경.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 얘들은 전근, 후근. 뒤로 들어와서 앞으로 나가겠지. 그치. 그럼 얘들은
뭐다? 정근이다. 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왜 연수의 거는? 연수에서 나오고 정근 후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척수에서 나와야만 정근 후분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전 후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왜냐? 연수거든. 중요하대.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전근으로 구성. 바뀌었나? 왜냐? 신경세포체 위치가 일단 어딘지 찾아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척수에서 거는 전근 후근으로 뒤로 들어와서 앞으로 나갈 거니까. 운동은 전근. 근데 부교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신경세포체 위치가 연수인 거야. 그러니까 전근 후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겠나? 예스. 이게 요즘 포커스로 되고 있는 문장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진 않지, 이제 그러니까 추가 있는 거 기억을 하고. 그럼 그 밑에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자,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교감과 부교감은 이런 용어를 얘기를 하나? 길항. 하나의 기관에 작용을 하는데 누군 혈당량 높이려고 하고 누군 혈당량 낮추려고 하는 거지. 근데 혈당량 높이려고 하는 거하고 낮추려는 거하고 동시에 활발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겠지. 죽도 밥도 안 될 거다. 그래서 하나가 활발해지면 하나는 완화. 무슨 작용? 길항작용. 길항작용. 오른쪽 옆에 길항작용 메모 박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빈칸으로 가릴 수가 없었다. 자, 첫째 줄에 같은 기관에 대해 밑줄. 서로 반대로 작용 밑줄. 반드시 하나의 기관에 두 개가 반대로 작용을 해야 돼. 그랬을 때 위험한 상황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심장 확종 막 빠르게 하는데 부교감신경이 심장 천천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두 개가 완전히 반대로. 그래서 기량작용하는 거 대표적인 게 누가 있었냐면 인슐린, 글루카곤, 교감, 부교감 이렇게 할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교감, 부교감 나오고 뒤에 가면 인슐린, 글루카곤 같이 할 거다. 자, 그러면 교감신경은 빈칸 쫙 채워보면 동공은 커지겠지. 확대. 기관지는 확장해도 되고 이완해도 되고. 심장박동은 촉진, 억제. 촉진. 소화가 중요하대. 억제. 근데 소화는 안 되는데 혈당은 높아져야 돼. 혈당 증가. 그럼 방광은 커지는 거지. 확장 또는 이완. 이렇게. 됐습니까? 밑으로 그림 쫙 보니까 이 얘기네. 여기 중간에 신경세포체가 있느냐, 양 끝에 신경세포체가 있느냐. 그러면 왼쪽에서 뻗어나오는 거, 오른쪽에서 뻗어나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지. 됐지? 그럼 왼쪽에 거는 척수 중간에서 뻗어나오는 거니까 교감이겠지. 오른쪽 거는 그래. 이 위에 또는 아래쪽 끝에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부교감신경. 됐나? 한 번만 스캔해서 보자. 교감이 활발해지면 동공은 확대, 기관지 확장, 심장박동 촉진 위에 적혀있는 거지, 그지? 그때 자 소화관의 운동과 소화액 분비 억제됐지. 여기에 얘가 샵 하나 달자. 그 그림이 위가 맞지? 오케이. 자, 샵 달아서 너 끄집어내온다. 위 교감신경. 근데 얘는 위에는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위의 pH는 소화를 잘해 못해. 못해야 되지. 그치. 위는 매우 강한 산성 pH 1이거나 이하지 기능을 한단 말이야. 그치. 위의 pH가 증가하는 거지. 그리고 위의 근수축력.
이거 알고 있다 그지? 근육은 수축을 시켜놓으면 자동으로 이완되지. 수축력이 세다는 얘기는 주물떡 운동을 잘 할 거라는 얘기지. 그럼 수축력이 증가 감소. 그렇지. 그러면 소화 못 시킬 것 같다. 이랬나? S. 그 밑에 글리코젠의 분해 촉진. 이렇게 글리코젠의 분해는 어디서 일어나지? 간에서 글리코젠이 뭐로 바뀔까? 포도당으로 바뀌겠지. 그러면 혈당량 증가하겠지. 그치. 그러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에너지 낼 수 있을 것 같다. 쓸개즙 분비 억제 일주. 쓸개즙은 뭐 하는 거지? 지방의 소화를 돕는 거대. 쓸개즙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한번 적어놨고. 그러면 쓸개즙의 분비가 안 된다는 것은 지방 소화 제대로 안 되겠다. 소화 억제. 됐습니까? 그래서 쓸개즙 분비 억제하는 거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 방광이 확장, 그래서 오줌이 안 나올 거다. 그럼 부교감 신경이 되면 부교감 신경 그러면 다시 원 상태로 내가 편안한 상태로 회복하는 단계. 동공이 다시 작아지고 기관지도 다시 줄어들고 심장 벌렁벌렁 거렸던 거 다시 차분하게 뛰게 되는 거. 그 소화관도 촉진, 소화액 분비도 촉진될 거다. 그러면 쓸개즙 분비가 촉진된다. 소화를 도울 거다. 그러면 글리코젠 분해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얘기 없으면 되는 거다. 됐지? 그 다음 내려가면 이제 방광 수축.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밑에 신경계 이상과 질환이나 신경계 이상에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신경계는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게 두 가지인 거야. 뭐 중추신경계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말초신경계 이상이 생길 수도 있지. 맞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중추신경계 이상, 말초신경계 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지. 중추신경계 이상 중에서 특히 대뇌가 좀 잘못됐대. 대뇌가 잘못되니까 기억 못하는 거지. 알츠하이머. 위에 거 대뇌의 뉴런이 파괴 위주.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대뇌 기능이 파괴가 돼서 지적 기능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제일 먼저 치매 환자들 우울증을 호소한대. 뭐 이런 거. 알츠하이머병. 됐습니까? 두 번째 파킨슨병도 그런데 파킨슨병은 선생님은 이렇게 된다. 중추 중에서 중간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라. 거기 빈칸에 어디에서? 중간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파킨슨병입니다. 됐나? 그 빈칸에 중간뇌의 도파민이 분비 이상. 그래서 운동장애, 근육이 제대로 안 움직여지는 거라. 근데 근육이 잘 안 움직여지는 게 두 가지거든. 하나는 파킨슨병, 하나는 여기 오른쪽에 루게릭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루게릭 이거는 루게릭으로 유명한 건데 일반적으로 근위측성 측삭경화증 이렇게 되는 거. 얘는 사실은 완전 다른 거라. 이건 운동신경이 파괴, 운동뉴런이 파괴 이렇게 된 거지. 됐나? 그 빈칸에 운동신경이 파괴. 도파민 하는 건 들어는 봤다 그지? 그게 중간에서 분비가 돼서 근육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그게 분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중간내 이상으로 근육의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더라.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뭐 가슴발의 증후군 있는데 일단 뭐 그거는 얘기를 잘 안 해서 일단 그것도 운동신경 장애다. 이렇게. 너가 한번 했다고 했었으면 되게 빠르게 했는데 못 알아듣진 않았지. 맞지? 뒷페이지. 뒷페이지 보니까 자, 사실은 이게 나와 있는 게 없는데 문제에서는 학교 문제에서는 여기 거를 갖다가 조금 어렵게 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반응 무조건 반사. 자, 그러니까 의식적인 거는 동그라미 뭐라고 반응. 무의식적인 건 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의식적이냐 무의식적이냐에 따라서 반응이라거나 반사라거나. 됐지? 근데 일반적으로 애들이 이걸 좀 헷갈려 하는데, 자, 내가 날아오는 축구공을 보고 이렇게 적었단 말이야. 자, 요 문장을 보니까 지금 자극, 축구공이 날아오는 자극 맞다, 그지? 그게 어디까지 갔으니까 1번 눈, 2번 대뇌. 그치? 쌤이 예전에 중학교 때 강조를 했던 거다. 봤다, 내 눈이 본 게 아니고 대뇌가 보는 거다. 맛을 느꼈다, 혀가 느낀 게 아니고 내 뇌가 느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봤다, 이거는 누가? 대뇌까지 이미 신호가 간 거지. 이랬나? 자, 그러면 일단 너희들한테 뭐 날아오는 공을 보고 야구공을 방망이로 친다 이랬지. 그럼 얘들 날아오는 거 보면 이거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될까? 날아오는 걸 보고 라고 하면 일단 공을 봤지? 봤다. 그럼 어디서? 눈에서. 누가 있어야 돼? 감각, 신경 또는 감각, 뉴런 있어줘야 되겠지? 그리고 얘들 어디로? 척수로는 갈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내 눈이었는데 대뇌로 바로 가면 되지. 대뇌. 대뇌로 간 다음에 얘가 내가 날아온 야구공 보고 잡아야 돼. 잡아야 되면 이건 어떻게? 팔 쪽으로 내려가야 되지. 내려가면 누구를 거쳐서? 척수를 거쳐서 운동 신경을 해서 반응을 해줘야지. 그럼 이때 중요한 건 선생님 척수를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가 중요하다는 거지. 됐지? 의식적인 거다? 봤다? 된다. 그럼 오늘은 연습을 안 할 건데 뒤에 선생님 다음 시간에 숙제해와서 이걸 훈련할 게 몇 가지가 있거든. 일단 여기는 여기 이 경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선생님은. 왜냐? 대뇌는 들어있는데 척수가 안 들어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적어준 거거든. 얘는 눈에서 봤다, 감각신경, 그리고는 감각신경 다음에 여기는 척수가 들어가면 안 돼. 눈으로 바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척수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무척 중요하다는 거지. 됐나? 그 다음 혹시 문제 푸는데 이런 게 있을 거다. 문제 푸는데 이런 식으로 된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갈 거고 이런 식으로 신경이 전달될 거라고. 그리고 여기는 시냅스 이루는 게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라고. 됐나? 그럼 무슨 얘기냐? 시냅스를 이룰 땐 방향이 있는 거지. 방향이 있으니까 얘는 올라가서 옆으로 갈 거고 이거는 옆으로 가서 내려올 수 있는 상황. 요 부위 상황. 이해되겠나? 그거 문제 잘 보고 풀어야 돼. 그 다음 만약에 얘가 그러면 보통은 척수고 이게 뇌가 될 거야. 이쪽은 감각기, 이쪽은 반응기. 이렇게 됐을 때는 뭐가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왔을 때 절을 두고 있느냐 하나로 돼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하나로 됐으면 최선일 거고 두 개로 돼야지 교감 부교감으로 신경을 쓸 수가 있을 거거든. 이해됐지? yes. 그래서 일단 이런 그림 나올 거거든 과제. 그거 할 때 조금 신경 쓰기. 됐습니까? 그 다음 밑에 무조건 반사가 있단 말이야.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중에서 자 잠깐만 우리가 일단
회피 반사라고 들어본 적이 있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차갑다. 그건 별로 잘 안 하는데 차가운 건 별로 얘기를 안 해. 근데 차가워도 차가워 이렇게 뗄 수 있단 말이야. 얘긴 잘 안 하지만 가능하고 뜨거운 거, 뾰족한 거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지. 위험한 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는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몸의 액션을 취하지. 맞지? 그럼 얘들은 자극이 있으면 자극이 있고 감각기관이 있고 그러면 감각 신경이 있었다. 그럼 어디? 척수까지 가서 척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운동 신경으로 반응기로 가서 반응을 할 거라는 거지. 하지만 이때 대뇌는 인식을 한다 못한다? 할 수는 있다. 왜냐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반응해서 팔 떼겠지. 하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척수통에서 그 다음에 대뇌로 갑니다. 가고 대뇌로 이게 뜨거워서 떼는 거구나. 뾰족해서 떼는 거구나. 알 수는 있다는 거지. 이 반응에 직접 관여한 건 아니야. 근데 대뇌가 인식을 한다 못한다? 할 거다. 떼고 난 뒤에 뜨겁네 이렇게 알 거라고. 되겠나? 그래서 대뇌가 인식은 가능하다. 요거 체크해놔래. 회피 반사에 대해서 무릎 반사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난 후에 대뇌가 인식을 할 수 있다. 근데 왜 후냐? 얘가 워낙 빠르니까. 시냅스 거쳐서 대뇌로 가는 건 그 이유겠다. 거기 밑에 반사 경로 적힌 거 보면 자극, 감각기, 감각신경, 중추신경의 척수돼 있지. 운동신경, 반응기에서 손을 뗐다. 바로 돼 있단 말이야. 하지만 뇌는 안다 모른다. 뇌는 알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무릎 반사는 이렇게 되면 탁 치면은 탁 올라가잖아. 위에 근육, 밑에 근육. 둘 중에 하나는 짧아지고 하나는 길어지거든. 그까지 물을 수가 있다. 이해됐지? 그럼 얘들아 잠깐만. 오른쪽에 무릎 반사란 말이야. 무릎 반사. 자, 이게 지금 경로가 쭉 있었을 때 너가 책 봐도 원래 그렇게 이제 빨간색 있고 빨간색이 저 뒤에 혹시 감각 신경세포체 있는 거 보이나? 뭐 화살표 이제 중간에 볼록한 거 있잖아. 그게 신경세포체인 거야. 신경세포체고 그리고 들어와서 얘가 척수의 회색질 안에 신경세포체가 있는 데인데 얘가 들어오면서 빨간색 경로와 파란색 경로가 있어. 그래서 얘들이 파란색 경로가 두 개인데 하나는 위쪽 근육에 하나는 아래쪽 근육인 거야. 그래서 위와 아래를 동시에 움직이게 해. 단 얘가 다리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에 거는 짧아져야 되고 밑에 건 길어져야 되겠지. 그래야지 이게 올라가겠지. 위에 게 짧아지고 그 위에 건 수축, 밑에 건 이완. 이렇게 근육을 다르게 시킬 거다. 됐나? 자, 그럼 그 밑에 확인 문제 1번. 1번에 앞정을 보고 집어든 반응은 무조건 반사에 해당한다. X. 보고는 누구? 대뇌가 인식을 했다. 대뇌까지 전달되었다니까 무조건은 아니지. yes. 앞쪽에 손을 찔렸을 때 자신도 모르게 하면 요거는 무조건 반사지. 무슨 반사? 척수 반사. 반응을 중추는 대뇌가 아니라 척수가 되겠지. 그래서 X. 자, 큰 2번에 제시된 반사의 중추를 써라. 무릎 반사는 중추가 척수. 동공 반사는 중간뇌 반사. 하품, 재채기, 기침, 요건 연수 반사. 됐나? S. 잠시 휴식.